안녕하세요. 보혜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비리디아나입니다. 이 영화는 루이스 부니엘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루이스 부니엘이나 비리디아나 어쩌면 이 영화나 감독님 모두 생소할지 모르지만 영화사의 대표적인 거장 중에 하나이고 또 걸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부니엘 감독의 또 다른 대표작인 초현실주의 영화 안달루시아에게가 정말 유명하죠. 아마도 이 영화는 여러분이 보지 않았나 싶은데 또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볼 수 있는 정말 잘 알려진 유명한 영화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부터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영화 속 장면이 있는데 그 유명한 장면을 알고 있었고 사실 그래서 이제 너무 보고 싶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부니엘 감독이 60세가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퇴를 한다는 그런 나이일 수도 있는데 뭐 요즘은 젊은 나이기도 하죠. 그 이후에 만든 걸작들 중에서 세브린느 67년 영화, 또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 72년 영화, 욕망의 모호한 대장 77년 영화죠. 그런 영화들을 저는 감상을 했었고 그리고 부니엘에게 감탄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이 영화가 기대하는 영화가 아닐 수 없었죠. 사실 이제 이 영화가 60세 이후의 그의 걸작들 중에서 좀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비리디아나는 1961년 오래도록 조국 스페인에 떠나 있었던 부니엘이 이제 스페인에 돌아와서 만들게 된 영화였어요. 사연이 있었던 거죠. 스페인 정권은 부니엘이 조국을 위한 영화를 만들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기회를 주면서. 그런데 이제 영화의 이제 완성작을 봤을 때는 정반대의 결과인 문제작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굉장히 이렇게 순환을 당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단연 그의 부니엘 감독의 최고작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이 영화 이후로 만든 영화들이 다 제가 이제 앞에 이름 소개했듯이 다 걸작으로 칭송을 받지만 비리디아나는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줄 정도로 걸작 중에 걸작이었습니다. 부니엘 영화는 1928년 첫 영화인 안달루시아의 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초현실주의 영화의 큰 특징을 지녔습니다. 그의 이런 영화의 출발은 실험 영화였죠. 그의 초현실주의 영화의 발전은 서사 장편 영화로 이어졌습니다. 네, 실험 영화에서 출발했지만 서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장편 영화에서 자신의 초현실주의를 잘 표현을 했었죠.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만든 영화 다큐로 더 이상 이제 신성 모독과 반정부주의적인 그의 태도 때문에 영화를 이제 만들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부뉴엘이 안달루시아에게를 만들고 1930년에 황금시대에 또 1932년에 빵 없는 돼지라는 작품을 통해서 부르주아를 이제 고발하거나 아니면 스페인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신성 모독이다 또 반정부주의적인 태도이다 라고 이제 비난받으면서 오래도록 이제 영화 만들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부뉴엘은 할리우드로 이제 떠나고 또 거기에서 영화의 더빙이나 편집 같은 좀 부수적인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연출하던 사람인데 만족할 수 없었겠죠. 멕시코로 가게 됐고 1946년부터 64년까지 20편의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부뉴엘의 심정이 어땠을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방인이지만 또 영화 감독으로서의 꿈을 펼치고 싶은 그 열정으로 멕시코에서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그곳에서 이제 저예산 장편 영화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했고, 뭐 1년에 3편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1년에 드디어 조국 스페인에서 비리디아나를 통해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유럽에 그의 명성을 알리게 되면서 그에게 그 이후로 수많은 걸작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비리디아나는 사실 분이엘 감독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일 것 같아요. 자신의 이제 재기이자 그러면서도 예술가로서의 의지를 이제 굳건히 지켜냈을 때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았지만 인정도 받았던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리디아나는 분이엘의 지속적인 주제였던 카톨릭 또 부르주아 파시즘에 대한 공격이 담긴 과격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 비리디아나는 이제 견습 수녀인데 카톨릭 신앙심을 굉장히 이렇게 깊이 지닌 인물로, 외모도 참 아름답죠. 그녀의 삼촌이 부르주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녀를 불러서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이제 표현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희롱당하게 되죠. 그 사건과 이제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환속을 하게 되고, 그녀는 이렇게 세상에 돌아와서도 이 신앙심을 잃지 않고 거린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선행을 어떻게 보면 이제 행하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어떤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어찌 보면 이제 종교심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 영화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카톨릭에 대한 모욕, 특히 이제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난잡한 어떤 패러디 장면은 스페인 정부와 카톨릭 교회의 반발을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그 영화와 관련된 모든 걸 없애버려라 라고 이제 명령할 정도였죠. 사실 분이엘은 어린 시절에 예수의 학교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자랐는데 굉장히 엄격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봐요. 그때 이제 분이엘이 교회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 의해서 핍박받으면서 착취당하는 어떤 스페인 인민들의 삶을 고발하는 역할을 맡았었고, 분이엘은 그러면서 무정부주의자가 됐습니다. 강렬하고 공격적이고 또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그의 영화의 표현 기법은 굉장히 정치적이다 라고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매우 이성적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초현실주의의 꿈과 또 정신분석의 자유영상 등 인간의 무의식을 다루고 또 인간의 심리를 이제 깊이 파고드는 일상과 또 성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서 자유분방한 그런 영화를 만든 듯 보이지만, 이제 그의 영화들이 사실은 그의 영화는 지나치게 쾌락적이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은 그의 절제된 표현과 연출이 이제 그가 얼마나 이성적인지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참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사답다? 그의 영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과격한 걸로 알려진 거에 비해서 그렇게 느껴져요. 분이엘의 영화 내용은 사실은 이제 난잡한데, 그의 영화는 고상하다. 그것이 또 그의 영화의 위대함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런 위대한 영화에 너무나 적합한 어떤 예시 같은 영화가 비리디아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최후의 만찬 그 장면뿐만 아니라 비리디아나에 대한 그 악명이 너무 높아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쾌락적이고 자극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상해요. 우리 시대에 지금 수많은 영상들이 얼마나 강렬하고 자극만을 추구하고 쾌감에 도취되게끔 그런 어떤 중독적인 그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미지들과 비교했을 때 분이엘의 영화는 굉장히 고상해요. 오히려. 그래서 비리디아나가 정말 위대하다. 그렇게 좀 감탄하게 된 것 같아요. 1900년에 태어나서 20세기 인류의 발전과 또 타락을 이제 목도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종교 그리고 이제 정부의 횡포에 절망하면서 그들을 풍자한 위대한 영화를 만든 그런 비니엘 감독이 100년의 영화사에서 정말 가장
대담한 천재였고, 자기가 영화를 만들 그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걸 모두 알면서도 정말 도전적이었죠. 그리고 또 이후 이제 100년이 흘러도 그만한 감독이 나오기 힘들이라 이제 그런 평가가 있는데 저 역시 동감합니다. 예. 여러분도 꼭 뷰니엘 감독의 영화들을 감상해 보시면서 영화 역사상 가장 용감무쌍한 감독이었던 그런 뷰니엘의 위대한 예술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영화 감독들은 영화를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뷰니엘 감독이 이제 어린 시절 프리츠랑의 영화를 보면서 자신이 영화를 하게 될 것을 운명처럼 느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제 프랑스의 장 에스탱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그의 밑에서 일하면서 영화를 열정적으로 배우고 또 살바도르 달리라는 초현실주의 화가랑 안달루시아의 개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영화를 선보였죠. 그런 뷰니엘 감독의 재능은 너무나 천재적이었고 영화를 향한 사랑과 확신은 누구보다도 확고했고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뷰니엘 감독의 마음도 참 뜨거워서 사실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어서 정부나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의 영화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사실은 상류층 또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르주아 계층을 이제 공격하는 어떤 그런 영화들이 됐던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의 이제 60년대 후반에 부르주아들의 어떤 성적 욕망이나 그들의 이제 강박관념 그리고 그들의 관습적인 부분에서의 모순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굉장히 이제 심리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영화들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유머러스한 풍자가 아니었나 싶고 그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었겠지만 귀여운 느낌? 예, 좀 예술적으로 적당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뷰니엘 감독이 굉장히 사상은 과격했지만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절제된 사람이었고 또 신사적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의 생각 중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이제 동일한다거나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가졌던 그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카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그리고 파시즘 그리고 부르주아에 대한 이제 비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전무지적인 태도나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사실 이제 20세기에 인류와 이제 사회의 발전과 변화된 모습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면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그 이성의 횡포가 함께하는 그런 좀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뷰니엘이 그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그렇게 비판적이고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또 표현했던 것은 어쩌면 예술가로서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뷰니엘의 영화는 너무나 매력 있어요. 무엇보다 그 절제된 표현이 자극적인 영화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너무나 신사적이고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뷰니엘 영화들 보시면서 예술의 표현이란 어떤 게 적절한 걸까? 물론 이제 법은 없지만 법칙은 없지만 예,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생각과 사상이고 표현이라는 것은 미학적이어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것에
적절한 어떤 예술의 형식을 보여줬던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발하고 재치있고 풍자이기 때문에 재밌거든요. 여러분 꼭 분이의 영화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